반갑습니다. 소영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타는 듯이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장외 주식 또한 여름 동안 상당히 뜨겁게 달구어진 두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대표했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서 그 이후 주도주 시장을 놓고 상당히 눈치를 보는 한 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또한 박스권장에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장외 주식 또한 답답하게 소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휴가장과 추석을 앞두고는 크게 개인들이 주식을 편입하거나 매도를 하지 않는 소강 상태가 진입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추석 이후의 시장은 또다시 2차 상승기에 진입하는 게 바로 장외 주식의 속성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시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ENG 117만 원이네요. 변동 없었는데요. 아마 주가의 변동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CNS 1,000원 정도 하락이 돼 86,000원의 변동 없었습니다. LG CNS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누닛 변동 없습니다. 누닛이 10월 정도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주식의 흐름, 특히 추석 이후의 주가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속적으로 추천 종목 드리겠습니다. 두나무 역시 가상자산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5천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주식이 야금야금 오르면서 31만 5천 원, 이번 주 한 주도 1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그렇습니다. 저는 1억을 한번 찍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나무는 가상자산과 맞물려 있고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빠진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프렌드 16,700원이죠. 요즘 기본적으로 2만원까지 가볍게 치고 가다가 밀렸습니다. 이유는 상장 로드맵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회사는 상장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관산 선정부터 시작해서 상장 로드맵을 하나씩 펼쳐볼 필요가 있다. 자신감 있게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라티스 새로운 소식을 전했죠. 미국의 백신 개발 제조회사로부터 국내 판권을 획득했다 소식에 2만원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큐라티스도 추천 종목 중에 들어가 있죠. 에이프로젠도 1,000원에서 28,000원이죠. 비바 리퍼프라는 새로운 종목으로 추천을 별도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토스뱅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MZ세들을 대거 가지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관심을 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신사 변동 없었습니다. 야놀자가 좀 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전 펀드로부터 2조 가까이 투입을 받고 야놀자 테크놀로지 완스톱 여행회사를 꿈꾸고 있는 야놀자가 매수세가 상당히 꺾이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좀 밀리고 있다. 회사가 나빠서 밀린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코로스 변동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러시아 백신 개발 소식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주식은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편입해서는 안 되겠죠. 사백신 여기서 변동 없었습니다. 현대, 아산, 남북 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출렁거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연합사 훈련을 하고 있죠. 훈련하면서 다시 2만원짜리를 내주면서 19,200원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정도로 한 주간 시세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시장의 형태가 조그만 수치기도 주가가 흔들거리고 있는데 IPO를 앞둔 현대 ENG 19일날 임시 주총을 했습니다. 10분의 1 액면 분할 5,000원짜리가 500원이 됐다는 것이죠. 액면 분할 시 12만원대, 상당히 거래하기가 가볍다. 국민주에 등극할 애상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빈자리에 새로운 주도주 다툼을 하고 있는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형주 중심에서는 현대 ENG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가벼워지면 개인들이 많이 유입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외주식 시장 정말 뜨겁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OTC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사단법인이죠. 금융투자협회에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실거래로 장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유택 관계가 없이 유일하게 자기 계좌에서 자기가 주식을 사고 팔고 마치 거래소 코스닥처럼 똑같이 거래가 가능한 유일한 공식 기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양도세도 적죠. 기본적으로 거래하기도 너무 쉽죠. 가장 안전한 거래가 KOTC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139개에 지나지 않는 종목이죠. KOTC 시장을 좀 더 정부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일반 개인들이 쉽게 장외주식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장에서 주식을 구입하면 어떻게 주식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거래소 보싹 주식 증권 계좌로 주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니라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카카오뱅크 주식을 파셨다면 세금 신고를 하세요, 이런 기사가 있네요. 6월 달까지 장외 주식을 거래한 종목들이 8월 3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세금 신고할 때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들?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매매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래한 통장 내역서와 증권 내역서를 제출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무사에 인정과세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38 커뮤니티에서 가격을 놓고 그 당도의 가격이라고 인정과세를 일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시에는 매매계약서가 필수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왜 매매계약서를 주지 않을까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한 거래는 명의계서 대행기관을 통해 명의전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없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희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이용한 거래는 당사자 간에 직접 만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계약서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없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수인의 정보가 필요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한 사람들은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되고 통일주권이다 보니까 증권 대행부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없거나 있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거래세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매수한 매매계약서와 매도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산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식은 매수는 38 커뮤니티에서 하고 매도는 증권플러스에서 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38 커뮤니티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자동으로 명의계약서가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된다. 양도소득 신고 시 매수인의 정보는 필요가 아닌 점 참고 바란다.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어느 특정 기관입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민간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외주식 거래는 반드시 매매계약서가 필수라는 것이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정확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에 매매계약서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를 줬다는 것은, 그럼 앞으로 소명할 자료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증권 거래 내역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다 첨부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증권은행 대행부가 있겠죠. 하나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부터.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외주식은 반드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만이 양도세 신고에서 원활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하고 이것도 인정을 안 해줄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때문에 장에서 주식을 구입해서 장에서 매도를 한다면 반드시 매매계약서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외시장 가격 믿지 말라,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는데요. 상장 한 달 뒤 수익률 평균 마이너스 20%. 그렇습니다. 장기성 투자는 망한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플랫폼이죠. 제가 이 방송에서 2년, 3년 전부터 지속으로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를 추천했습니다.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기존의 이커머스 판매만 담당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마케팅의 주력 장소가 됐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에 비대면 시대에. 그래서 2021년 상반기 플랫폼 시장들은 어떤 식으로 변동을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모바일 앱 사용자 수 탑 100을 발표했네요. 우리가 10위까지만 보겠습니다. 역시 1위가 카카오톡이 차지했습니다. 2위가 유튜브죠. 3위가 네이버, 4위가 크로미, 5위가 구글, 6위가 쿠팡, 7위가 밴드, 8위가 배달의 민족, 9위가 인스타그램, 10위가 네이버 지도를 차지했네요. 그 다음에 2021년 상반기 모바일 앱 신규 설치 기기 탑10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롭게 다운로드 받았겠죠. 1위가 놀라운 기록이죠. 570만 명, 당근마켓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성장성이 진짜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위가 업비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쿠팡 이츠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가 티맵, 5위가 역시 토스, 그다음 6위가 배달의 민족, 7위가 쿠팡, 8위가 줌, 9위가 인스타그램, 10위가 홈택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드디어 토스가 카카오뱅크도 제쳤죠. 금융 앱의 최강자로 등극했습니다. 보시면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 자체도 월등히 다른 앱들을 제치고 올라가고 있다. 토스의 미래적 성장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상화폐 이용자 수를 한번 보면 감소율이죠. 이거. 그동안 10대와 20대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정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정말 호황기에 누구나 특히 10대, 20대들이 가장 많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갔고 장이 부러지는 5월달이 지나오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소를 보는 게 10대, 20대입니다. 10대, 20대, 30대들이 금융의 주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야놀자 상당히 강하게 치고 왔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외를 못 가니까 국내 숙박은 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국내 숙박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야놀자가 373만 명, 여기어때가 293만 명입니다. 증가율이 1월달하고 6월달 그 사이만 보더라도 1.4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코로나에 지쳐가고 있고 국내 여행이라고 한다. 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예분 역시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찾고 이들의 주가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의 계속된 성장세는 페이스북 계속 인스타그램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함이죠. 페이스도 간단한데 더 간단하게 자기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주도적으로 여성들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이 61.2%나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지속적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장애주식 KOTC 시장이 계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거래 금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주식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역시 장애주식이기 때문에 개인이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기관도 없는 시장이라 바로 개인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주식은 노력하면 대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회사들, 상반기, 그 다음에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들의 모든 사항을 엮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메타버스 팀을 출범시킨 EVR 스튜디오의 소식부터 요 근래 퀴라티스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방송에 최대한 방영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